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당신의 손은 이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방금 전까지 화면을 보다가 이 글로 넘어왔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오늘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여다봤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행동은 이미 의식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 신호등 앞에 선 순간,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간에도 손은 자동으로 주머니를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이건 습관이 아니라 뇌가 재설계된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들은 하루에 평균 58회에서 96회까지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 254회라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루에 30번 정도 볼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확인 행동이 평균 10분 간격으로 반복되며 한 번 확인할 때마다 30초도 안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마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안타깝게도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64.8%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 자체가 휴대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알림도 없는데, 특별한 목적도 없는데 그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중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가 원래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지가 약한 것도 자제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뇌는 정확히 설계된 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설계는 애초에 휴대폰을 놓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우선 보상회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의 깊숙한 곳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흐르는 경로가 있는데 이걸 보상회로라고 부르죠. 원래 이 시스템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음식을 먹거나 위험을 피하거나 번식에 성공하면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서 이 행동은 좋은 거다, 다시 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죠. 휴대폰을 켤 때마다, 알림을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뇌는 이걸 생존에 필요한 보상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도파민이 실제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파민은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켤 때 뇌는 혹시 뭔가 재미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 라는 기대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자체가 이미 보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대하는 그 순간에 이미 도파민은 분비되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훨씬 더 교묘합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보상이라는 건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변동 비율 강화라고 부릅니다. 행동심리학자 스키너가 쥐 실험을 통해 발견한 원리죠. 스키너는 쥐에게 레버를 누르면 먹이를 주는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레버를 누를 때마다 먹이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불규칙하게 먹이를 줬어요. 2번 눌러야 나올 때도 있고 10번 눌러야 나올 때도 있고 한 번만 눌러도 나올 때도 있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쥐는 먹이가 나오지 않아도 미친 듯이 레버를 눌러댔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이 바로 이 레버입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때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재미있는 영상이 있고 때로는 그저 광고만 있죠. 이 불확실성이 여러분을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계속 돈을 넣고 레버를 당기는 거죠. 여러분의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소외 불안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포모라고 하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내가 지금 휴대폰을 안 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뇌는 만약에를 상상하고 그 상상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외 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SNS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확인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확인할수록 불안은 더 강해지거든요. 왜냐하면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나는 놓칠 수 있다는 전제를 계속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확인하면 다시 확인하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바로 자동화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전전두엽이 관여하죠. 전전두엽은 의식적 판단과 통제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 반복되면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그 행동을 기저핵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더 이상 의식적 판단이 필요 없는 자동 반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이미 기저핵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주머니로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자동 운전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휴대폰은 정확히 여러분의 뇌를 해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알림이 왜 빨간색인지, 왜 진동이 울리는지, 왜 무한 스크롤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의도된 설계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 시간을 빼앗고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 이상인데 55.6%의 사람들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휴대폰을 본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깨어있는 시간의 약 4분의 1입니다.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휴대폰을 확인한 후 다시 집중하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한다면 사실상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뇌는 끊임없이 전환되고 분산되고 피로해지죠. 그러면서 왜 자신이 항상 피곤한지, 왜 일이 진전되지 않는지, 왜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작동하는 걸까요? 원인을 분석하려면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뇌의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의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반면 익숙한 행동, 반복된 패턴, 자동화된 습관은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는 가능한 한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이미 수천 번 반복되었고, 뇌는 이걸 자동화했으며 이제 이건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 기본 설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불확실성은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원시시대에는 불확실한 상황이 곧 생존의 위협이었어요. 저 풀숲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확인해야 했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죠. 이 본능은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으면 뇌는 불확실성을 느낍니다. 혹시 중요한 연락이 왔을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이 불확실성 자체가 불편함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은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하는 순간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뇌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게 반복되면 확인하는 행동 자체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학습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즉각적 보상의 중독입니다. 인간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이것도 생존 본능인데,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휴대폰은 이 본능을 완벽하게 자극합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즉각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죠. 메시지, 알림, 영상, 뉴스. 이건 지연 없는 보상입니다. 반면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다면 보상은 훨씬 나중에 나타나요. 뇌는 이 차이를 구분하고 즉각적 보상을 선택하는데 이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사회적 비교와 소속 욕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집단에 속하고 인정받고 소외되지 않는 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휴대폰, 특히 SNS는 이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비교하고 평가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평가받습니다. 좋아요, 댓글, 조회수, 이 모든 게 사회적 보상이고 뇌는 이걸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가 몇 개 달렸을까? 누가 댓글을 달았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소속 욕구와 연결된 생존 본능입니다. 이 모든 원인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뇌는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설계가 현대 사회의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사바나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손바닥 안에 무한한 자극이 들어있는 장치를 들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지를 가지고 안 보면 된다고 말하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의지는 전전두엽의 기능이지만 여러분의 휴대폰 확인 행동은 이미 기저핵에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의지와 자동화는 서로 다른 시스템입니다. 의지로 자동화를 막는 건 마치 달리는 기차를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고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거죠. 물리적 거리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뇌는 물리적 장애물에 반응하거든요. 휴대폰이 주머니에 있으면 손은 자동으로 향하지만 휴대폰이 가방 안에 있으면 한 단계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휴대폰이 다른 방에 있으면 두 단계의 장애물이 생기고 이 장애물이 자동화를 방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세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휴대폰을 현관 서랍에 넣고, 일할 때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그고, 잘 때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30일 동안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확인 시간을 고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불확실성이 문제라면 확실성을 만들면 되거든요. 하루에 휴대폰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확히 3번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6시. 이 시간 외에는 절대 확인하지 않는 거죠. 알람을 맞춰두세요. 처음 7일은 극도로 불편할 겁니다. 뇌는 불확실성에 저항할 거예요. 하지만 7일이 지나면 뇌는 새로운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9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확실성이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걸 최소 21일 동안 지속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대체 행동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화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새로운 자동화로 대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루할 때, 불안할 때, 기다릴 때죠. 이 순간에 휴대폰 대신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루할 때는 심호흡을 10번 하고, 불안할 때는 주변을 천천히 관찰하고, 기다릴 때는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펴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루함과 휴대폰의 연결을 끊고 지루함과 심호흡의 연결을 만드는 거죠. 알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알림은 불확실성 보상의 핵심이거든요. 알림이 울리면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만 무엇인지는 확인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이 구조가 여러분을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알림을 꺼버리세요. 모든 앱의 알림을 끄고 진동도 끄고 소리도 끄고 배지도 끄는 겁니다. 중요한 연락을 놓치면 어떡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을 직시하면 대부분의 연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연락은 전체의 5%도 안 되고 정말 중요하다면 상대방은 다시 연락할 거예요.
사용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측정되지 않는 건 관리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사용한다고 착각하죠. 스마트폰에는 사용 시간을 측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하고 매일 저녁 사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는 순간 뇌는 현실을 인식합니다. 나는 오늘 5시간을 휴대폰에 썼구나. 이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7일 동안 기록하고 평균을 계산한 다음 주에는 이 평균보다 10% 줄이는 거예요. 흑백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뇌는 색깔에 반응하거든요. 빨간색은 경고, 파란색은 신뢰,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합니다. 휴대폰의 모든 앱은 이 색깔 심리학을 활용하죠. 흑백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시각적 자극이 감소하고 뇌는 흑백 화면을 덜 매력적으로 인식하며 도파민 분비가 줄어듭니다. 설정에서 흑백 모드를 활성화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이 기능을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3일이 지나면 적응되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걸 경험할 겁니다. 목적 없는 확인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을 켜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가? 명확한 대답이 없다면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의식적 개입이고 자동화를 방해하는 순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질문하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짚고 화면을 켜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반복하세요. 하루에 10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이 질문 자체가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목적 없는 확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보상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휴대폰이 도파민을 주는 유일한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보상 원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나오고, 사람과 직접 대화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휴대폰보다 훨씬 더 건강한 보상이죠. 하루에 한 가지 휴대폰 외의 보상 활동을 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이걸 14일 동안 반복하면 뇌는 새로운 보상 회로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약속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뇌는 사회적 압력에 반응하거든요. 주변 사람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한 달 동안 휴대폰 사용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할 거라고. 이 선언 자체가 책임감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에게 보고하면 외부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뇌는 외부 감시가 있을 때 행동을 잘 통제하죠. 가능하다면 함께 도전할 사람을 찾으세요. 2명이 함께하면 성공 확률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날은 3시간을 볼 거고 어떤 날은 의미 없이 스크롤을 할 겁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휴대폰을 더 많이 보는가? 어떤 감정일 때 확인 충동이 강한가? 어떤 시간대에 통제력이 약해지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고 패턴을 찾으세요. 그 패턴을 기록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9시 이후에 휴대폰 사용이 급증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저녁 9시에 휴대폰을 현관에 두는 규칙을 만드는 거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2가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는 뇌의 자동 반응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10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루의 4분의 1을 화면을 보며 보내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관계가 피상적이 되는 삶이죠. 이건 편한 삶입니다. 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뇌가 선택한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삶입니다. 자동화를 인식하고 패턴을 재설계하고 물리적 장애물을 만들고 새로운 보상 회로를 형성하는 삶이죠. 이건 불편한 삶입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이죠.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도 휴대폰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 충동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내 뇌가 도파민을 원하고 있구나. 지금 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 인식 자체가 개입의 시작입니다. 인식하는 순간 자동 모드에서 의식 모드로 전환되고 의식 모드에서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장담하건대 이 글을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95%입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뇌는 나중에 하지 뭐라고 속삭이고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라고 합리화하고 한두 번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95%에 속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들고 설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림을 끄고 사용시간 측정을 활성화하고 흑백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겁니다. 3분이면 됩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건 휴대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누가 통제하는가의 문제거든요. 휴대폰이 여러분을 통제할 것인가? 여러분이 휴대폰을 통제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실행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움직이세요. 지금 당장.